안녕하세요. 야래양입니다. 이번에는 EU 진출에 대한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무겁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실행도 많이 하세요. 실패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글로만은 힘들 것 같고 부득이 음성으로 함께 진행을 할게요. 한 번에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머리 아플 겁니다. 보시다시피 3개 챕터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개 모두 계속해서 꾸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3개 목차는 이래요. 1. 이후에 사무실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들에 대한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 EU 진출의 장단점, 할 수 있는 것들과 갖춰야 할 것들. 2. 여기부터 이제 실무적인 것들입니다. 사무실 찾는 방법부터 계약까지. 부재, 오피스텔, 매장, 창고, 아파트, 국제상무성 등등. 3. 비자 문제 또는 중국 내 법규 문제 등. 부재, 문제점 및 해결 방안. EU 주재원들의 실제 예. 첫 번째로는 EU에 사무실을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렵기도 한데요. 이 첫째 내용은 실무적인 부분들은 아니고 제 경험상의 생각들로 프롤로그 성격이니까 가볍게 그렇지만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구상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장점도 설명해드리고 특히 단점도 되도록이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소개할 가치가 있고 한 분이라도 이 3편의 영상이 길잡이가 되고 도움이 되고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하는 거지만요. 전 제 영상에도 그렇고 다른 사업 관련한 영상에도 너무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정보를 찾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 장점만을 부각하여 어떤 컨텐츠를 설명하는 것들에 너무 쉽게 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경험에만 비추어서 권장하고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성 이런 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개인 사업은 사실 아무리 말려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해요. 공장 차릴 때 공장 운영하시는 분, 한국 분들이 30분을 만들면 29분이 다 반대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하라고 하는 한 사람 말만 들려요. 나머지 29분 말은 안 들리는 데다가 이해 못 해주고 반기 만드는 게 섭섭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겪어봐야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왜 말렸었는지 그 한 분 한 분의 이제 진심 어린 충고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고맙죠.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데 하물며 그런 데다가 막 해라 부채질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리스크라든가 위험성을 알려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말려도 할 거라면 최대한 실패 요인이나 실패 후의 두려움을 조금은 안고 대비하면서 할 수 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제목에 1년에 1억 버는 사람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서 몇 배 더 벌기라고 제목을 달면 지금보다 몇 배,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몇십 배 조회수를 보장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제목 단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실제 그렇게 이익을 내는 사업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장점 소개를 그렇게 제목 달았다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진짜인지 아닌지 대충만 들어도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온라인 판매로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건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아주 기본적인 시장 원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부등호로 순서대로 표시해 놨는데 처음 재고 없이 상품을 등록하고 위탁 배송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위탁 배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고 없이 누군가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진도 주고 제품 상세 페이지도 주고 그리고 물건도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강좌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요. 자본금도 필요 없이 내 아이디로 등록만 해놓고
만약에 뭐 주문이 이루어지면 그 업체가 배송까지 다 해주고 팔린 거 결제만 해주면 끝나는 그런 거죠. 내가 사진 찍고 만들고 그런 수고마저도 아무것도 없이 뭐 말 그대로 낚시인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공급가가 옥션, 지마켓 판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실제 한번 보세요. 뭐 내가 공급받는 가격이 소비자가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대신 그 뭐 어차피 내 자본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재고 가져가는 거 아니고 하니까 뭐 그냥 올리는 거죠. 불만 없이. 내 가족이나 뭐 친구가 이득 없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이걸로 돈 벌 수 있다거나 기반을 닦을 수 있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국내 공장이나 수입업체, 하다못해 뭐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일정량 재고를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방금 전에 그 위탁 판매보다는 원가가 확 내려갑니다. 이러한 국내 도매 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도 키우고 마진도 커져야 더 이윤이 날 거 아닙니까? 이제 수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EU 시장 조사단에 참석하고 그동안의 경력을 이제 10분 활용해서 몇 개 제품을 소싱해 온 후 수입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수입을 하고, 이제 캐파가 커지고 물량이 늘어나면 굳이 또 수입 대행 없이 뭐 에이전시 한 군데 섭외해서 이제 직수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뭐 월 얼마 벌 수 있다 뭐 그런 영상들의 내용이죠. 아닌가요? 저도 이런 건 뭐 대충 제목만 언뜻 봐가지고, 어쨌든 아마도 제 주변에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까지 아니면 뭐 그 전에 수입 대행까지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그 영상들이 이야기하는 실제 그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직접 이후에 사무실을 낸다면 상주하면서 직접 하니까 에이전시피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물건 받고 검수하니까 불량률도 확 줄어듭니다. 이 불량률 줄이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지 수입하시다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원가 절감 등의 효과가 있고요. 또 매일 부지런히 발로 뛰면 새로운 상품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품에 대한 대응이 누구보다 발빨라지고 상품 다양해지고 제품 수급이 용이해지게 되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게 매일 발로 뛰면, 이건 나중에 뭐 따로 이렇게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방법이. EU 시장에 이제 뭐 에이전시라든지 수입 대행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 다양한 노하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다뤄야 돼요. 지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혹할 만한 내용이죠. 이제는 이제 전 세계의 다른 경쟁들과도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집니다. 중국 내 타오바오 판매. 물론 중국 내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해외 직구 주문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타오바오를 하시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뭐 이베이 판매 같은 이베이 판매 같은 거, 한국에서 뭐 한국산 제품 파는 거라면 뭐 한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냥 수많은 이베이에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들이 다 중국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면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하던 온라인 판매 외에 더 큰 시장을 상대로 한 이제 온라인 판매들이 추가로 가능해지고요. 그간 이용하는 것에만 염두에 뒀던 에이전시 업무, 배대지 업무, 배송 대행 업무 등등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제 상당한 상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이 에이전시, 배대지, 배송 대행 이런 것들은 EU에 뭐 이미 사무실이나 거처만 있더라도 뭐 EU가 워낙에 이런 거에 특화된 도시라서요. 추가 비용 없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습니까?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몇 배는 더 벌 수 있다고 말할 만한 근거는 확실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에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시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제 이 설명에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이 단계를 그대로 거쳐왔고, 뭐 이렇게 성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 흔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보이는 이분들은 성공해서 정착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보이는 것이지, 이후에 오면 다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오면
다 성공하니까 성공해서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 성공하시는 분들이 시도한 사람들의 몇 프로일까요? 그래서 이 성공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 맘대로 세운 제 기준으로 냉정하게 저는 5% 이하로 봅니다. 말이 낯선 얘기인데 한국의 온라인 판매요. 마찬가지 제가 10년이 훨씬 넘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온라인 판매로 잘 먹고 잘 사는 확률을 1% 봅니다. 월 수익 얼마? 저 같은 경우에 월 수익 1,000만 원요 있었죠. 대신 적자 보는 날도 수두룩했습니다. 적자 보는 달도 있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달이 없었다고 하면 뭐 지금 망했겠죠. 상위 1%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쉽지 공부보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죠. 공부는 한번 1등하면 당분간은 떨어져 봐야 2, 3등이에요. 온라인 판매는 한번 1등 먹었다고 그게 또 절대 꾸준하지 않아요. 히트시킨 상품이 순식간에 막 수십 명의 판매자가 달라붙고 가격 무너지는 거 며칠이면 충분하고 남아요. 그건 그냥 끝이에요. 뭐 1등에서 2, 3등이 아니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강의나 토론 같은 거 보면 양쪽으로 갈리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말라고? 이거 돼. 그게 이론일 뿐이지 쉽냐고. 이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양쪽 다 이해되고 뭐 실제 있는 일을 얘기한 거지 둘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 판매 사업 경험자들이라면 아마 그냥 한쪽만 부각시켰다는 점일 뿐 양쪽 다 거짓이 아닌 거 압니다. 해보면 얼마나 힘든데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하냐 이런 쪽 나니까 한 거지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자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려운 점은 막 대충 뭉개고 야 너도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큰돈이 필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데 왜 안 하는데요. 다만 얼마나 살아남기 힘든지 무자본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무자본으로 유자본을 이길 확률은 그 성공 1%에서도 또 50%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꼭 함께 알려줍니다. 월 얼마 이상 버는 사람들 안에 뭐 들어갈 확률보다 금방 망하고 접는 사람이 아마 몇십 배, 몇백 배 많을 거예요. 상품 등록 10개 하면 하루에 1개 판매되고 100개 하면 10개 판매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본으로 뭐 그렇게 하면 맞는 논리인데 무자본으로 남의 물건 뭐 등록만 해놓는다. 이게 원가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10개, 100개 올려도 빵개예요. 그냥 낚시질로 사업은 불가능해요. 정말 뭐 운 좋게 뭐 가끔 하나씩 팔려요. 그렇지만은 그게 뭐 10개일 때 1개, 100개일 때 10개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같이 수입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자본력에 따라서 물량으로 막 때리면 원가 경쟁력에 밀려서 낭패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중국 진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장점만 얘기하자면 뭐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반면에 한국의 아파트에서 혼자 온라인 판매하는 것보다도 안 좋은 점도 많아요. 밤새도록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출장이랑 상주랑 틀린 게 이 나라의 이제 이들의 문화나 습관에도 익숙해져야 하고 뭐 중국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능통해지셔야 하고 이런 문화나 습관에 익숙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에 가서 사기당했다 뭐 어떻게 했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의 대부분 무조건 절반 이상은 이 언어 문제가 많아요. 언어 문제 때문에 언어가 안 되니까 또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치기 좋죠. 이 온라인상에서 말 못할 실패하시는 분들의 치부를 들춰내자면 이것도 밤새 말해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나가면 안 되고요.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하시고 어렵게 들어왔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버티세요. 누가 처음부터 잘 됩니까? 버텨야 잘 되는데 그만큼 버티기도 전에 실패해서 나가니까 안타까운 거고 신중히 들어오라는 겁니다. 뭐 이상 이제 뭐 갖춰야 할 것?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제가 그럼 부제목에 대한 정리와 마지막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부제가 이후 진출의 장단점, 할 수 있는 것들과 갖춰야 할 것 이거였죠. 장점, 원가 절감, 발빠른 대응 능력, 풍부해지는 사업 카테고리. 단점,
기대치와 현실과의 괴리, 문화에 대한 부적응, 언어 문제, 할 수 있는 것, 수출입,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수출입,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에이전시 업무, 무역 대행, 수입 대행, 배대지, 타오바오, 이베이,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이나 뭐 샵, 의류 같은 거 뭐 샵, 뭐 이런 매장들, 그 다음 갖춰야 할 것은 이거는 뭐 단점과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기대치와 반대의 모든 경우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버틸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다룰 그 챕터 2, 챕터 3에서 뭐 어떤 그 비용, 뭐 계약해야 할 것, 뭐 준비해야 할 게 있으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오셔야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챕터 2와 챕터 3 준비해서 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